64쪽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란 것은 어떤 종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종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점을 생각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이는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가 크리스트교가 있었잖아. 자, 이 크리스트교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자, 크리스트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서유럽에서 했던 로마 가톨릭이라는 게 있었고, 그 비잔티움 제국에서 했던 그리스 정교가 있었죠. 자, 요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성상 숭배 금지령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했던 곳이 로마 가톨릭이고 안 된다고 했던 곳이 그리스 정교였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유럽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크리스트교 세계를 말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로마 가톨릭 옆에 보면 구교라고 적혀 있죠. 구교. 구교는 옛날 종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두 개로 나눠져서 옛날부터 로마 가톨릭이었던 곳을 구교라고 부르고, 여기서 아니다, 너희들이 너무 오래된 종교고 잘못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가 바로 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교.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구교랑 신교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마 가톨릭이 지금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있죠, 교회. 여기 보면 쌤이 개신교라고 적어놨는데, 일반 교회가 이제 신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위에 적어놨지만 개신교라고 불러요. 개신교. 그러니까 옛날 종교에서 개혁을 해서 등장한 새로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독일, 스위스, 영국, 얘들이 신교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신교의 내용에 대해서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징이 독일, 스위스, 영국은 예전에 르네상스 할 때 알프스 이북 지역이었다고 기억하면 좋죠. 알프스 이북 지역은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했던 특징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의 신교인데 여기 보시면 교황의 면벌부 판매라고 돼 있어요. 이 교황이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모아야 돼. 성당 자금.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면벌부란 걸 판매해서 그 면벌부를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에 있던 신부님인 루터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돈을 거두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을 파는 거거든.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도 돈을 내고 이 면벌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이란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당, 구교가 95개의 일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발표하니까 독일에 있던 제후랑 수많은 백성들, 농민들이 지지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 거야. 기존의 성당에, 기존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했던 점을 이렇게 루터라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아, 그래, 알겠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속고 있었다. 그래서 이 루터파라는 종교가 생기는 거죠, 새롭게. 자,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이 화의라는 것은 뭐냐면 회의를 통해서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이런 일종의 회의를 통해서 루터파라는 신교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루터파라는 신교가 인정이 되게 된 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고, 독일에서의 루터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교황의 면벌부 판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위스에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자, 독일은 루터, 스위스는 칼뱅. 칼뱅이라는 사람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예정설.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을 가고 이런 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현실 세계의 노력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근면 또 아끼고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칼뱅의 이런 이론을 좋아했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의 지지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칼뱅파도 새로운 신교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루터파, 밑에는 칼뱅파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영국인데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임금이 원래는 이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대장이잖아. 근데 이제 교황이 대장인 종교를 버리고 영국의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이 교회의 대장을 하겠다라고 했던 새로운 종교가 영국 국교회입니다. 이것도 이제 헨리 8세 가정사가 있는데 헨리 8세가 부인이 스페인,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믿는 나라의 부인이었는데 이 부인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영국 여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던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국교회는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영국 국교회를 이끌었던 수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자, 그 엘리자베스 1세도 나중에 영국 국교회를 이제 더 강력하게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뱅, 영국의 영국 국교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뭐가 있었다. 신교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종교 전쟁인데 결국은 이 종교 전쟁은 독일에서 30년 전쟁이라는 것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당연히 신교를 믿는 세력들과 예전부터 구교를 믿는 세력들의 다툼이었는데 결국은 이 신교 대 구교 싸움이 30년 전쟁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교파가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화였고 전체 신교가 다 허가를 받게 된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던 자료를 하나 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자료 3번에 보시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라고 나와 있고 진실로 회개하는 크리스교들은 면벌부가 없어도 된다. 이런 거 딱 보면 루터를 골라야 돼. 독일의 루터. 자, 독일의 루터가 주장했던 루터파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도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예정설이죠. 스위스의 칼뱅 예정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시험에 이 사람들 이름을 빈칸으로 그냥 내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냥 오로지 이제 신에게 구원받는 길은 이제 믿음과 은총이고 그다음에 신앙의 근거가 성서, 책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면벌부 따위를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과 신의 은총과 그다음에 성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루터파는 어떻게 인정이 된다고 했죠? 아우크스 부르크화이. 예, 칼뱅파는 언제 또 인정이 되냐면 밑에서 배웠던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봤죠. 그래서 종교개혁까지는 내용이 다 끝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어, 저기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종교개혁까지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것도 과제로 우리가 뒤에 선생님이 따로 낸다고 했었는데 67쪽에 10번까지 더 추가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풀어오세요. 알았죠? 이것으로 종교개혁 파트는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진도가 조금 빠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꼭 수업 듣고 정리해서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에 대한 간단한 퀴즈도 낼 테니까 이거 공부를 꼭 잘 해서 오세요. 알았죠? 수고했습니다. 안녕.